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2월 15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리플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어제와 엊그제 영상에서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새로 나온 기사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아주 유사하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복기해 보면서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해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이 이 이후의 방향성을 또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추후의 관점, 중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리플이 대규모 움직임을 곧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시가총액 4위 리플이 단기적으로 강세 깃발, 불 플래그 패턴, 제가 불 페넌트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깃발 패턴을 형성하며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불 플래그 패턴, 이따가 차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차트에서 강세 깃발 패턴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가격 움직임이 내일 중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4시간 차트에서도 강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어제 영상이나 엊그제 영상 찾아보시면 이 부분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 카시트레이드는 XRP의 세 번째 상승 파동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2.618 피보나치 확장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3.82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 제기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세 번째 파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다섯 번째 파동에서 확장 플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이건 먼저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 번째 파동이 뭐냐? 세 번째 상승 파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엘리엇 파동에서 세 번째 파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요. 통상적으로는 5개의 상승 파동 그리고 3개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5개의 상승, 3개의 하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8개의 파동이 어떻게 구성되냐? 상승 파동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하락 파동 하나, 둘, 3개. 이렇게 8개의 파동이 한 사이클. 이게 엘리엇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상승 파동은요. 1파, 2파, 3파. 이 상승 3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만들어낸 엄청난 급등을 1파동이라고 본 거고, 그 이후에 나온 조정을 2파동, 이제 3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연장되지 않고 짧게 끝날 경우에는 4파 이후에 다섯 번째 파동, 5파에서 더 크게 확장 플레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상승 깃발 패턴, 불 플래그 패턴이 어떤 건지도 알아봐야겠죠. 불은 일단 투자 시장에서 황소, 이게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이 뿔로 들이받는 모양을 따서 이걸 상승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반대에 있는 게 곰이죠. 베어라고 하고 이건 하락을 의미합니다. 곰이 핥히는 모양을 따서 하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낸 걸 깃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대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 패턴, 깃발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깃발이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가 그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 깃발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면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 4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시간 봉에서는 깃발을 세워놓고 나서,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이 깃발 부분이 세모난 삼각 패턴이 아닌 이런 네모난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을 이어보면요. 이런 추세 채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승 깃발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 이 깃발 모양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어보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차트에서 추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줬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트랩이 나오게 되면 반대편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해서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 지지를 받은 부분이 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부분, 그러면서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타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추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엇 파동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1차 상승 1파 이후에 2파 조정, 3파 나오고 4파 조정, 5파가 확장이 나오면서 길게 나왔죠. 이게 아까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상승 5파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1, 2, 3파가 나오고 엘리엇 파동이 하나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또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보방에서 하나씩 이론 설명해 드리고 예시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차트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게 현재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제 출시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가 된 직후에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XRP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RLUSD가 XRP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은 아니고 리플은 투트랙 전략으로 RLUSD가 거래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XRP로 붙기 때문에 그만큼의 XRP가 계속해서 소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XRP에게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지만 출시가 된 직후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새로운 코인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XRP가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단기적인 소폭의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타점 잡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또 다음 주에는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되고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미국에서 또 한번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저번 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4.75%였고요. 이번에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건 4.5%. 그래서 또 한번 베이비 컷 할 거다. 0.25%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10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죠. 11월과 12월 달에 우리가 조금씩 베이비 스텝씩 베이비 컷이죠. 베이비 컷을 2차례 각각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어지는 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기자회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죠.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년에 대한 금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준다면,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와준다면 시장의 상승과 함께 우리가 리플의 추가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움직임도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대응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도와드리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부터 만들어낸 리플의 상승력도 무려 400%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사실 리플은 내년에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호재 소식들, 그 호재 재료 상승 모멘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앞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이 사이클 안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패닉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멘탈도 지키면서 우리의 자산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이 IPO라고 보여지고 있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